저는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자 면접, 두 번째로 CJ ENM 면접, 세 번째로 SBS 면접, 네 번째로 네이버 면접, 다섯 번째로 다시 한번 삼성 면접, 마지막으로 지금 최종 합격한 이 회사 면접까지 6개 대기업 면접 후기 풀 거고요. 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인사직무 지원자도 아니고 다만 방금 면접 보고 온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면접관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면접관이 싫어하더라, 이런 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솔직하게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영상에선 약간 똘똘한 척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면접 후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 인서울 4년제 대학교 졸업했고 문과생입니다. 신문방송학과가 주전공이에요. 그리고 복수 전공은 경영, 경제, 법학이 융합된 융합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했어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한 3.7점? 그러니까 뭐 대단히 공부를 잘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회 이런 거 안 했어요. 교내 동아리도 안 했고 1학년 때 잠깐 학생회 하고 댄스 동아리 1년 하고 뜬금없이 공모전도 무슨 UCC 대회 뭐 이런 거밖에 안 나가서 공모전도 하나밖에 수상 경력이 없고 사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쌓을 수 있는 스펙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작아요. 대신에 저는 학교 밖에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은 케이스인데 일단 대외활동 5개를 했거든요. 대외활동 5개 제가 다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페리페라 서포터즈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시죠? 이거 틴트 브랜드 페리페라. 두 번째 쿠우쿠우 서포터즈 했어요. 그 초밥 브랜드 쿠우쿠우 아시죠? 네, 그거 했습니다. 진짜 약간 멋이 막 있진 않은 그런 서포터즈부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로 삼성전자 대외 활동했고, 네 번째로 카카오 멜론 그거 했고 대외 활동했고, 다섯 번째로 이제 CJ ENM TBN에서 대외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대외 활동 3개를 가지고 인턴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인턴을 3개를 했어요. 첫 번째로 KBS 인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했더라? 아모레퍼시픽 했습니다. KBS 아모레퍼시픽 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작사 인턴을 했는데 제작사 이름은 제가 말씀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인스타 조금 뒤지시면 나옵니다. 어딘지. 여튼 제작사 인턴까지 이렇게 3군데 인턴을 했습니다. 어학 성적까지 까자면 제가 사실 어학 성적이 진짜 안 좋아요. 토익 850 그리고 오픽은 AL 아닙니다. IH. 사실 영어 잘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인 문과생이 8개월 동안 취준하면서 겪은 면접 후기와 진짜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붙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면접 후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자, 삼성전자 면접 후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면접 강의 같은 데서 웃으라고 하죠. 밝으라고 하잖아요. 그 밝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ENFP식 밝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와하하 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첫 면접이 삼성전자 최종 면접이었어요. 지원 직무 같이 말씀드릴까요? 그래, 뭐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VD 사업부 마케팅 지원했습니다. VD 사업부는 이제 TV 파는 데고, TV 파는 데 마케팅 직무 지원을 했고, 저는 막 면접왕 이형님께서 웃으라고 해야 되는 거야.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밝아야 된대. 컨설팅 받아도 웃어야 된대. 밝아야 된대. 막 같이 일하고 싶은 귀여운 신입사원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서 막 안녕하세요. 약간 이랬어요. 진짜. 그럼 날 귀여워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되게 나를 가볍게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얘가 당장 들어와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대학생이 키자니아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면접 경험해보러 왔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밝으신 분들 있죠. 좀 밝고 쾌활하고 좀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너무 웃고 그렇지 말고 차라리 차분한 척, 진중한 척, 점잖은 척
하는 게 훨씬 이득이구나. 특히나 약간 보수적인 회사 있죠.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은 대체로 좀 보수적이죠. 이런 데는 튀지 않고 사람들이 잘 어우러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웃고 그렇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진중하게 오히려 목소리 톤도 좀 이렇게 까시고 "안녕하십니까. 정민주입니다." 뭐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밝은 걸 알더라고요. 이거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는 하루에 3개 면접을 봐요. 창의성 면접, 직무 면접, 임원 면접. 요렇게 3개를 보거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잘 봤어요, 직무 면접을. 어떤 부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 일단 면접을 보는데 "와 정말 답변이 훌륭한데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진짜 킬포가 있었어요. "이건 합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시그널. 제가 면접이 마지막 조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면접관님들이 퇴근하시는 길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하는 얘기를 뒤에서 듣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면접관님들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답을 얘기하면서 "들어왔던 애 중에 이 대답을 한 애가 있었다. 와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 정말 막 인상 깊었다."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면접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500명 막 600명 막 이렇게 면접 보는데 그중에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떨어질 수 있어요?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죠.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떨어졌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합격 시그널 이런 거 검색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아니 내 앞에서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까지 내 뒤에서 퇴근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줬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진짜. 근데 사실 인성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지는 못했어요. 인성 면접을 볼 때 제가 압박을 받았거든요. 압박 면접. 어떤 압박이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면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ESG 경영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신한테 돈이 있으면 ESG를 지킨 기업의 노트북을 100만 원 주고 살래? 그렇지 않은 기업의 노트북을 50만 원 주고 살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ESG 지킨 기업의 비싼 제품, ESG 안 지킨 기업의 싼 제품.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금 ESG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기사가 온통 ESG예요. ESG 지킨 기업의 비싼 제품이라고 하겠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요즘은 미닝아웃이라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젊은 세대가 특히나 소비로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하기 때문에 ESG를 지킨 제품, 비싼 제품 사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는 너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너가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도 ESG를 지킨 기업에 100만 원짜리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뭐라 그래? 돈이 없대 나한테 ESG를 살 만큼의. 어머. 와 그래서 어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마음만은 ESG 제품을 사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싼 제품을 일단은 구매를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말했죠. 근데 이게 틀렸던 거야.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는 죄송하다고 했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좀 배움이 짧았습니다. 인사이트가 짧았습니다. 요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면접을 보고 나서 다시 첫 번째 면접을 돌아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 면접관이 원한 건 맞는 대답, 뭔가 너의 가치관을 보여줘가 아니라 너가 내가 이렇게 압박했을 때 수그릴 수 있는 앤지 그게 궁금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압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래도 제 가치관을 지키면서 요런 거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아요. 진짜.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내 의견 설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진짜.
근데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제 이야기 정답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무책임한 말로 엔딩을 내면서 특히나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줏대 없어 보이면 어쩌죠? 줏대 없어도 돼요. 신입사원이 줏대가 어떻게 있어. 음. 신입사원이 줏대 있으면 피곤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우길 테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나죠? 이 압박 면접? 그러니까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면접을 못 봤지만 하지만 직무 면접관들이 내 칭찬을 하는 걸 내가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 난 뽑힐 줄 알았는데 떨어졌죠. 자, 그리고 라스트 원. 이거 진짜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69분만 들으세요. 자기소개랑 마지막 한마디 있죠. 이거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안녕하세요. 똥덩어리입니다. 해도 아무도 모를걸? 진짜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일단 제가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그분들은 보셔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요. 자소서, 이력서,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인성 면접 꼭 보거든요. 면접 보기 전에 인성 검사한 거, 인적성 점수 뭐 다 봐요. 그 서류 다 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심지어 자기소개는 외워서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귀에 안 박혀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할 때 가사 있는 음악 들으면 글 안 읽히지 않아요? 아니면 노래가 안 들리거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잘 안 들리고 서류 읽느라 바빠요. 왜냐면 얘 이거 끝나면 바로 질문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울랄라 얄라숑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 말해도 못 듣지? 그러니까 나 아무 말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많은 면접 관련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자기소개 때 뭐 "합불이 50%는 결정된다." 뭐 요렇게 말하니까 우린 되게 막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그냥 아주 단순한 포맷 하나만 만들어 놓고 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마케터 정문추입니다. 뭐 저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번 띠리링, 2번 띠리링." 요렇게 그냥 포맷만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기업이랑 직무에 따라서 갈아 끼우기만 하세요. 그래도 돼요 진짜로. 근데 몰라. 내 말 듣고 떨어졌다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 너무 줏대없나? 여튼 간에 자기소개랑 마지막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많은 것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면접 들어가기 직전까지 막 수정했다가 막 괜히 까먹어 가지고 어버버 될 바에 완벽하게 외운 포맷 하나를 그냥 만들어 가라.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도 안 들어요. 진짜로. 자, 여기까지 삼성전자 첫 번째 면접에서 제가 느낀 바였습니다. 3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래 밝으신 분들은 애써 밝은 척 할 필요 없다. 오히려 텐션 낮춰라. 두 번째, 합격 시그널? 아무 의미 없다. 진짜 의미 없다. 세 번째, 압박받으면 그냥 닥치고 죄송하다고 해라. 그냥 기 죽여라. 하나 더 있네. 네 번째, 자기소개 마지막 한마디에 너무 큰 공을 들이지 말아라. 필요 없다. 아무도 몰라준다. 자, 두 번째 갑니다. CJ ENM 면접. CJ ENM은 디지털 사업개발부서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 디지털 사업개발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 않아요? 이게 뭐 유튜브를 한다는 거야, 메타버스를 한다는 거야, NFT를 한다는 거야.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요즘 기업들이 약간 추세가 그래요. 옛날처럼 직무 이름이 인사, 회계, 재무, 마케팅 이게 아니라 뭔가 되게 화려해.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가 뭘 하는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면접에서 굉장히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우리 취준생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디지털 사업개발부가 대체 무슨 사업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기업에서 직무 설명을 꼭 같이 스크립트로 올려주거든요. 그거 정독하셔야 돼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여러 번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 현직자 찾아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찾으셔야 돼요, 현직자. 뭐 자소설닷컴 많이 이용하시죠, 취준생 여러분들. 자소설닷컴에 가끔 현직자가 짜잔 하고 등장해서 무무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학교에서 이렇게 선배랑 연결시켜 주는 거 있는지 인재개발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 명은 있을 거야.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CJ ENM 간 사람 한 명은 있을 거야. 그거 연결해 주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이 이상한 말만 하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거 디지털 사업개발부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였냐면 유튜브 콘텐츠를 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였어요. 근데 그냥 이 이름만 보고 그냥 유튜브 운영하는데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신 지원자분들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직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오신 분은 처음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CJ ENM 면접만큼은 진짜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8개월간 본 면접 중에 가장 합격할 것 같았던 면접이 뭐냐 하면 전 단연 CJ ENM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한테 질문할 거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다음에 다시 이 면접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더 발전시켜서 오겠습니다. 저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미 너무 완벽해서 현직자 같은데 뭘 더 공부할 게 없다. 완벽하다 이미. 괜찮다. 이미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게 현직자 같고 당장 실무에 투입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대체 누가 탈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나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 그래서 면접 끝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합격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합격할 것 같아도 합격할 것 같다고 말하기가 되게 두려워요. 이 말 때문에 괜히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뭐 그래서 그랬나? 내가 이걸 입 밖으로 자만해서 그랬을까? 떨어졌죠.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합격 시그널 아무 의미 없다. 합격 시그널 집착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 5명한테 똑같은 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를 계속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상처받는 거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합격 시그널 그런 거 집착하지 마.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불합격 시그널도 의미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을 보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질문 들었지만 빠르게 복귀하시고 다 잊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눈빛을 보냈고 표정을 보냈고 어떤 말을 했고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우리 일희일비하는 취준생한테 나한테 완벽하다고 해놓고 날 떨어뜨려? 이런 생각했다고요. 저는 제가 CJ ENM으로 최종 합격 브이로그를 올릴 줄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면접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하지만 당당히 1차 면접에서 떨어진 그런 아주 자만 거래 썰이었습니다. 자, 그럼 CJ ENM 면접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2가지 팁. 첫 번째, 직무 분석 제대로 해라. 직무 이름 애매한 회사일수록 더더욱. 2번째, 합격 시그널 의미 없다. 깔끔하게 입고 다음 거 준비해라. 그거 곱씹을 시간에 차라리 술 먹고 막 춤추는 게 나아.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야. 아시겠죠? 자, 3번째로 갑니다. SBS 면접. 정확히 말하자면 SBS MNC라고 SBS의 광고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자회사예요. 여기는 제가 1박 2일 합숙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나 나중에 1박 2일 합숙 면접을 보게 되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석지에서 꺼내왔습니다. 자, 첫째 날은 어떤 면접을 봤냐면 제안서 면접, 토론 면접, 기획안 면접 이렇게 3개를 정말 하드코어하게 봤거든요. 사실 첫째 날 면접 보고 저 붙을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이래서 나 취준 오래 했나? 붙을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왜냐면 내가 봐도 이런 토론 면접이나 기획안 면접 이런 거 할 때 팀원들을 내가 다 주도하고 있었고 누구님은 이거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있었고 실제로 같이 면접 봤던 분들이 저한테 민주님이랑은 다른 직무이고 싶다고
경쟁자이고 싶지가 않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저한테 "아 민주님처럼 스펙 좋은 사람 처음 봐요." 막 이러고 막 어떤 면접관님은 저한테 "너는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요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 얘기 듣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난 너무 붙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1박 2 일이니까 한 30분 만에 내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 아니고 1박 2일 내내 나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 응. 그리고 첫째 날 그렇게 면접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첫째 날 내가 너무 될 것 같으니까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임원 면접을 보는데 아이쿠야 마지막 한마디 하다가 울어버렸어. 두둥. 아, 다 망한 거죠. 여러분, 면접장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 그냥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장에서 제가 진짜 간절한데요 하는 순간 그냥 여러분 이미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면접장에서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절대 울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울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마세요. 울 정도로 간절하지 마세요. 그냥 뭐 니들이 나 뽑던지 말던지 뭐 나 아니야 나 다음 거 또 준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저처럼 뭔가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하는 순간 다 망칩니다. 아시겠죠? 면접 때 누가 울어? 미친 거 아니야? 초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한 명씩 웁니다. 꼭 웁니다. 진짜 울어요. 많이 울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되지 않으시길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뽑힌 친구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안 나댔어. 너무 신기하죠? 막 토론 면접할 때도 그냥 가만히 시키는 일 했고 뭐 제안서 면접, 기획안 면접할 때도 발표하겠다고 막 손드는 애 아니었고 막 간담회 같은 거 할 때도 질문 많이 하던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 그냥 조용히 시키는 거 하고 약간 수동적으로 오히려 묵묵하게 자기 할 일 조용히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뽑혔더라고. 저는 그때 많이 느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오만했다. 너무 거만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삼성전자 면접 후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래 밝고 쾌활하고 친화력이 좋으신 분이면 더더욱 감추셔야 돼요. 약간 조신한 척. 뭔지 아시죠? 면접이 운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군요. 면접은 운입니다. 제가 막판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면접 준비가 아니고 굿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더 확률적으로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취직하려면 자신을 숨겨야겠네요. 그니까 이 기업이라는 곳은 혼자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융화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냥 밉다, 틀렸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문치님 사주나 타로 보셨나요? 제가 이거 진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취준 때 제발 하지 마세요. 탑 3. 기도, 타로, 사주. 오케이? 기도, 타로, 사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면접비 받으면 안 쓰고 부적처럼 모셔두는 거 하지 마세요. 사주, 타로, 이거에 제가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저 사주 봤는데 저한테 올해 취업 못 한다는 거예요. 취업 되어도 너가 금방 못 버티고 나올 거라고. 응. 근데 저 취업했고 잘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틀렸죠? 그 집은 제가 아주 응? 신이 진짜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혼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아주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제가 사주 그지같이 나왔다 하니까 이거 팔찌를 선물해 준 거예요. 행운 팔찌거든요. 감사한 친구죠. 네이버 운세 매일 아침마다 보지 마! 네이버 운세 보지 마세요. 그 제일 신빙성 없는 운세인데 그거 왜 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담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이버 면접으로 갑니다. 네이버 면접. 여러분 IT 업계는 좀 달라요. 좀 그동안에 봤던 이런 삼성전자나 뭐 제조업 기업이나 좀
중견 대기업 좀 이런 느낌과 다르게 좀 프리한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특징 있는 친구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쪼끔 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튀면 안 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이버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연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솔직하지 말고. 아하. 참 취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속이면 안 되는데 솔직하면 안 돼. 그냥 항상 면접이 이런 식이야.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대외 활동한 것들 중에서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학생 자문단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떠세요? 대박. 완전 엘리트 같지 않나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와, 개멋지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 일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약간 이렇게 MZ 세대가 뭐 좋아할 것 같은지 좀 그 기관에 가서 좀 자문하는 일이었는데 IT 기업이니까 네이버니까 내가 4차 산업혁명 이거 이력서에 썼죠. 근데 면접관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룬 안건이 뭐고 안건이 뭐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제였습니다. 무슨 데이터? 어떤 데이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너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게 딥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름만 삐까뻔쩍하지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뭘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버버 하다가 들킨 거죠. 연기하는 거. 내가 되게 대단한 애인 것처럼 내가 꾸며내고 있다는 걸 들켰어요. 들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죠. 속이지 말자. 면접관을 감히 속이려고 하지 말자. 솔직하자. 솔직하면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기획안 면접이었는데 A 주제랑 B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획안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 면접이었는데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왜 A 주제 안 하고 B 주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쟁자들이 다 A 할 것 같아서 눈에 띄려고 B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MG 같은 면접자가 다 있나. 좀 너무 심하게 솔직했던 거죠. 경쟁자라는 워딩도 너무 셌고 막 나 튀고 싶어 막 이것도 너무 티낸 거고 뭔가 대단한 철학이 있는 애가 같지 않죠. 뭔가 되게 그냥 눈앞에 이것만 합격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딱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면접관들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아는 게 많아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한데 자신감 있는 느낌 그거 어떻게 줘야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한 게 많으니까 막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이 산업군에 어떤 기업이 이 산업을 주도할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저 면접 볼 때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 회사의 경쟁사는 어딘 것 같으세요?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제 막 신나고 공부한 거 다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겸손 떤다고 막 신나서 말한 다음에 막 하나만 더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더 말한 다음에 막 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하길래 그 와중에 갑자기 겸손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부끄럽습니다. 이랬어. 그냥 가증스러운 거지. 완전 가식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겸손하되 당당하자. 이게 아는 척 다 해놓고 갑자기 마무리로 뭐 아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좀 뭐랄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100% 맞지 않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티가 나야 되고 과시하면 떨어집니다. 진짜로. 준비한 질문 나왔다고 와라라락 말하지도 마세요. 정말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오버하고 목소리 톤 높아지지 마세요. 지금 저처럼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처럼 막 흥분해 가지고 막 바디랭귀지 막 쓰고 막 목소리 톤 막 높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 뭐랄까 MBTI I 같은 사람처럼 보여야 된달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긴 게 우리 대학생 때는 E가 세상을 구할 것처럼 하잖아요.
이처럼 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랑 다 친해져야 될 것 같고 막 나 불편한데 집에 있고 싶은데도 밖으로 나가야지 막 성공할 것 같고 근데 정작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한테 아이를 원한다니까요. 아이 성향을. 약간 "안녕하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 좋아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떨어진 삼성 면접 후기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는 작정하고 목소리도 낮추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천천히 말했거든요. 천천히. 여러분 이거 핵심이에요. 천천히 말하셔야 돼요. 빠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랬는데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성격이 좀 밝으신 편이죠?" 이러는 거야.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사람인 척하고 면접 봤는데 삼성전자 처음에 얘기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저 삼성전자 면접 2번 봤어요. 지금 2번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2번째 면접.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당한 게 있으니까 엄청 차분한 우울한 사람인 척 했는데 저한테 밝은 사람인 것 같다고 딱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활달한 친구들은 이걸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감추세요. 감춰도 여러분 밝은 사람인 거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우울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막 슬픔이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서 그 맑은 눈의 광기가 보입니다. 그 삼성 면접장에 가면 요런 게 있어요. 면접관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면접관을 웃기면 붙는다. 요런 속설이 있어요. 면접관을 웃겨야 된다. 면접관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 붙는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다 화기애애하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면접을 보고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엔 무조건 웃기고 나온다. 이게 내 목표다.' 이러고 임원 면접에 딱 들어갔죠. 근데 안 웃는 거야. 안 웃어요. 막 웃을 건덕지도 안 주고. 그러다가 저한테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웃더라고요. 웃었는데 떨어졌어. 그니까 진짜 마냥 웃기라는 건 아닌 거지. 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또 마냥 그렇게 무식하게 웃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의미 있게 웃기시면 됩니다. 의미 있게. 뭔가 '아유 이 친구 대단한데?' 약간 요 느낌으로 웃어야지 '뭐야 이 새끼.' 이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면접장 들어가시면 준비한 대답일 거예요 다.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면접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요 우리가. 하지만 최대한 가볍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무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땡땡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땡땡땡땡땡땡 하는데 땡땡땡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땡땡땡땡땡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실 거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뒤에 얘기. "요즘 뭘로 고민하고 계세요?" 하면 "저는 땡땡땡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이 물어봐. "왜요?" 이거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물어봤는데 와라라라라 말하잖아요? 진짜 이 말의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아 이거 예상 질문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한 말이.' 요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면접 컨설팅 받을 때 스터디 할 때 항상 들었던 피드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가시려면 대답을 짧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해요. 특히 임원분들. 외운 티가 안 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면접관과의 티키타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면접관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공백이 비면 우리는 그걸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예요?"
땡땡땡땡입니다. 했는데 면접관이 대답을 안 해. 약간 고민하고 있어. 다음 질문 뭐 할지. 그럼 우리는 그 공백을 못 참아서 왜냐하면 땡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백이야. 그래서 저는 땡땡땡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앞으로는 안 그럴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면접관은 이 말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는 다음 질문 뭐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와다다다 말하니까 그냥 아우 시끄러운 거야. 집중도 안 되고. 저는 그거를 이제 느꼈고 여러분이 그걸 조심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다. 그 민준이 제가 진짜 취준하면서 느낀 거 그대로예요. 항상 실무 면접관하고는 티키타카가 되는데 임원 면접관이랑 티키타카가 안 되는 이유. 묻지도 않은 대답을 줄줄 말하고 있었다. 맞죠?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이건 진짜 직접 방금 면접장 들어가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임사 담당자님들 대단하시지만 이거 공감 못 한다고요. 예. 여튼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떨어진 면접 쫘라락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 그거 그 감정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합격 시그널에 집착하지 말아라. 요거는 정말 우리의 멘탈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붙은 최종 합격까지 한 이 회사의 면접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둥. 반전으로 지금 회사 면접은 1, 2차 둘 다 정말 개망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정말 개망했어요. 제가 앞서서는 다 떨어진 면접들 다 잘 봤다고 했죠. 붙을 것 같다고 했죠. 근데 지금 회사 면접은 진짜로 떨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저 최종 합격 브이로그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빠르게 면접 끝나자마자 운동하고 바로 다음 면접 준비하고 막 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떨어질 걸 확신했으니까. 어느 정도였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 면접 때 외운 말을 줄줄줄줄줄줄 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면접관 분이 핸드폰 하시는 거야. 핸드폰 하다가 제가 말 끝나니까 끝났어요? 이러는 거야. 개망했죠? 일단 이거부터 개망했죠? 근데 어떻게 붙었대요? 저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나 약간 들놀인가? 하고 갔어요. 최종 면접에 딱 갔는데 제가 지원한 직무가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이 아닌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력서 보니까 마케팅 직무 지원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마케팅이 나랑 안 맞는지 구구절절. 마케팅은 이런 부분이 저와 맞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마케터의 꿈을 가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마케터 뒷담을 깠죠. 한마디로. 근데 본부장님이 제 말 끝나자마자 아, 저는 오히려 마케팅이랑 지원하신 직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의 대답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우, 떨어졌죠? 그냥 이것만 들어도 탈락, 땅땅땅 느낌 나죠?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아, 떨어졌다. 아이씨, 또 떨어졌다. 그래서 막판에는 그 사장님이 가운데서 와, 되게 열심히 산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길래 원래 같았으면 되게 열심히 사셨네요? 라고 하시면 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어 지느러미를 끊임없이 움직여 몸을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 어차피 난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야 사라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원래 같았으면 막 제가 교환학생에 가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네. 요렇게 했는데 붙었어. 이렇게 했는데 붙었다는 거야.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했는데 그냥 진짜 뭐랄까? 인생 이야기 했어요. 인생 이야기. 딱 그 한마디 했다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살아야 사라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어떤 책에 뭐 상어에 관한 글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적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작가의 책인데요? 뭐 누구누구의 뭐뭐뭐입니다. 책을 좋아해요? 네. 뭐 소설을 좀 편식하긴 하지만 책을 대체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뭐랄까 지금까지 제가 본 면접 중에서 가장 면접 같지 않은 면접이었어요. 그냥 그냥 좀 어른이랑 대화하는 느낌? 그냥 좀 안 친한 어른이랑 대화하는 느낌? 근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제가 사실 면접을 잘 못 봐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면접 되게 잘 봤는데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 진짜 오랜만에 보는 삼촌이랑 대화. 딱 그거였어.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해. 가장 대화 같네요. That's right. 그게 핵심이죠. 티키타카가 되고 내 이야기를 해서. That's right. 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으로 질문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회사에 대해 아는 만큼 말해 보세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거 준비할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어차피 그 회사 사람한테 이 회사에 대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공부해 왔고를 어필하는 게 대체 얼만큼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 정상적인 면접관이라면 '얘가 여기 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보자.'가 아니라 '얘 진짜 괜찮은 앤가? 얘 진짜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앤가?' 이걸 검증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오히려 너무 오바스럽게 모든 걸 내 경험과 연결 지어 가지고 막 "나는 최고의 인재야."라고 말할 땐 다 떨어지다가 그냥 저는 이런 가치관 갖고 살고 있고 저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취준 기간이 처음에는 좀 내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제가 앞서서 떨어진 면접에서 주르륵 말한 것처럼 나를 지워야 붙여줄 것 같았거든요. 음. 하지만 점점 거듭할수록 내가 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든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고 음 압박을 해도 뻔뻔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왜냐면은 '이 면접관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지?' 하고 고민하는 순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막 면접 관련 유튜브 막 모의 면접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멋있는 대답 있으면 그거 막 적었어요 저는. 이대로 말하려고. 막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니까 취준 기간에 나를 지워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를 꽉 잡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정말 나와 핏한 회사에 딱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완전 깨달았어. 정말 이 얘기 꼭 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 이런 학고 유튜브 채널에도 정보를 얻겠다고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대단해. 정말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하나라도 꺼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주요 내용은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는 "제발 하지 마세요."와 "제발 하세요." 쪼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타로 사주 하지 마세요. 기도 타로 사주, 네이버 운세, 토스 행운 부적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비 안 쓰고 부적처럼 모셔 두지 마세요. 그거 그냥 쓰세요. 아니면 예금해 놓고 이자라도 받으세요. 그거 개 아깝습니다. 부적 아닙니다 그거. 돈입니다 돈. 그리고 화장, 머리 이런 거 비싼 돈 주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 응.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화장 아무리 막 내가 오늘 블러셔를 오렌지가 아니라 핑크로 하고 막 내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립 컬러를 발라도 그거 아세요? 여자 친구들은 다 아는데 남자 친구들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거.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하면 절대 못 알아봐요. 머리를 단발을 하고 와도 못 알아보는데 하물며 젊은 우리 남사친들도 그러는데
그 막 50 대 60대 아버지들이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샵 갔다 왔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 그냥 잔머리 이렇게 딱 누르고 그냥 탁 넘기세요. 그럼 돼. 그럼 그냥 깔끔하네. 단정하네. 그리고 취업 유튜브 보지 마세요. 취준생이라는 이름 들고 활동한 주제에 취업 유튜브 보지 마. 왜냐하면 이거 보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진짜 떨어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틀렸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모의 면접하는 영상을 보면 내가 봤을 땐 이 면접자가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막 다 틀렸대. 다 못했대. 너 안 뽑고 싶대. 얘보다 어떻게 더 잘하라는 거야? 나는 어떻다는 거야? 막 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떨어져 보고 붙은 사람들 보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너무 뛰어난 사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면 얘는 뭐 너무 거만할 것 같아서 안 뽑고 모자라면 또 에이 또 이렇게 똑똑한 애 뽑고 싶지 우린 이런 애 안 뽑고 싶어 하고 안 뽑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오히려 인사팀에서 이런 유명한 취업 유튜브들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거기 나온 예상 질문들, 자소서 포맷들 다 거른대요. 다 똑같은 말만 하고 다 똑같은 구조로 쓰고 다 똑같이 말하니까 재미없다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된대. 응.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주류를 따라가기보다 이렇게 하면 붙더라 뭐 이런 거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내 색깔을 갖는 거,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그 와중에 나는 너희랑 잘 융화될 수 있어 하고 내 텐션 조금 죽이는 거. 요게 핵심이 아닐까. 네, 말씀드립니다.